타워 크레인이 사고가 나면 누가 죽습니까? 여기 계신 국토부 노동부 공무원들 죽습니까? 그 사장님 죽습니까? 죽는 건 저희 타워 노동자가 죽습니다. 그리고 타워 밑에서 작업하는 노동자가 죽습니다. 근데 왜 우리의 생명이 달린 일에 우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정부기관이 노동자의 생명을 갖고 노는 걸로밖에 저희 노동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사 이동된 건설 산업과의 사무관이었던 조태영은 이 중국산 소형 타워를 안전하다고 장려하고 다녔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산하 단체와 유착 관계로 이권을 몰아주기 위하여 사고 원인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도배하고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아 노동자합을 무력화시키고 노동 상권을 찬탈하기 위한 노동자를 죽이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우리 노동자 또한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저기 위원장님. 다 됐습니다. 예, 24분이니까 이제 예. 좀 줄여주시죠.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 정보기관은 노동자와 국민은 다르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요. 저희가 무조건 싸우자고 들려주는 게 아니고요. 오늘 국토부에서 이성애 국장님 그리고 새로이 부임하신 박정수 과장님 참석해 주시는데요. 이전까지의 철벽을 쳤던 국토부와는 다르게 저희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 않나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어질 토론은 물론 더 이상 소중한 노동자들의 생명을 잃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사정이 한 곳에 모여 논의하고 대화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열려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꼭 노동자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선진 대한민국 건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상덕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자 위원장께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 위원장 유상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타워크레인은 건설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장비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적게는 50여 명, 많게는 200여 명이 넘는 작업자들이 타워크레인 아래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은 안전에 대하여 끊임없이 요구하고 투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작업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빙자하여 안전사고, 무방비나 다름없는 소형 타워크레인을 불법으로 개조하고 그것도 모자라 형식 변경까지 감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로 인하여 수년 동안 발생하지도 않았고 타워크레인이라면 발생하지 말아야 할 정말 예측 불가능한 듣보잡의 타워크레인 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지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형 타워 조종 자격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톤 미만의 소형 타워 크레인은 8시간의 필기 교육과 12시간의 실기 교육으로 단 3일간 20시간만 교육을 이수하면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반면 대형 유인 타워 크레인은 도제식 교육으로 최소 1년여간의 숙련 기간을 거쳐야 현장에서 무리 없이 안전한 작업을 조종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소형 타워는 짧은 시간 안에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장비 안전 관리 및 조종의 숙련도 그리고 기능이 떨어져 타워 크레인 밑에서 일하는 수십에서 수백 명의 작업자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형 타워 크레인은 조종법이 다르거나 크기가 작아서 간단한 이수만으로 조종할 수 있는 장난감 같은 장비가 아니라 대형 타워와 크기나 조종법이 똑같으며 단지 최대 양조할 수 있는 중량만 3톤 미만으로 세팅하고 조종석을 탈거하여 지상에서 무선 리모컨으로 조종할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사고 발생 시에는 대형이나 소형이나 똑같은 크기의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타워 크레인 등록 현황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유인 타워에 비하여 소형 타워가 급작스럽게 증가한 비율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급작스러운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한번 등록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타워 크레인 등록 절차. 자, 신청인이 대한건설기계협회에 지원 신청을 합니다. 그럼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제원표 작성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제원표를 작성하여 다시 대한건설기계협회에 넘겨주고, 이를 대한건설기계협회는 필증 발급 및 제원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 줍니다. 제원표가 없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검사 대행자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제작 번호 등 각종 자료와 장비 확인을 통해 제원표 작성을 지원, 제원표 작성 관련 대한건설기계협회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간 MOU 체결, 제원표만 없는 경우 소유자가 안전관리원에 직접 제원표 작성을 요청. 저는 제원표가 없다? 이게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타워 크레인이 제원표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이 부분은 토론회 때 논의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제원표가 없는데 지원을 해줘서 등록을 지원해준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인지 참 궁금했습니다. 안 되는 거를 되게 해줬다는 것 같은데 그냥 해줬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한번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 과정을 보시면요. 등록 간소화 추진의 명목으로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한 대당 30만 원씩 수수료로 법정 등록 비용에 부당 수수료를 챙기고 3톤 미만 소형 타워 크레인으로 허위 등록될 수 있도록 서류상 지원. 여기 이제 나오네요. 그냥 해줬을 리가 없을 거라는 그 의구심에 대한 내용이죠. 30만 원씩 수수료. 599대를 일괄 등록했는데요. 30만 원 곱하면은 1억 7,970만 원입니다. 사실 말이 30만 원이죠. 제가 업체 관계자분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30만 원 내신 분도 있고 50만 원 내신 분들도 있고 그냥 부르는 게 값이더라고요. 아무튼 법정 수수료 이외에 30만 원씩의 수수료를 챙기고 3톤 미만 소형 타워 크레인으로 허위 등록될 수 있도록 서류상 지원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1. 제작연도 위조. 2. 제작자 유령회사 기재. 3. 임의 제작번호 기재, 연식 속임. 이거는 등록 간소화 추진의 명목으로 30만 원씩의 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불법을 양성화시킨 겁니다. 그 결과 대형 타워 크레인 6톤, 8톤 또는 폐기된 대형 타워 크레인에서 운전석을 탈거하여 리모컨으로 작동하도록 불법 개조 및 구조 등을 변경하여 3톤 미만 소형 타워 크레인으로 허위 재등록. 국토부는 599대 중 25개 기종 342대를 불법 개조 및 불법 허위 등록 목록 생성. 자, 이 부분에서 국토부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342대의 불법 개조 및 허위 등록 장비를 파악했다 했으나 실상은 전수조사가 아닌 부분 조사인 것으로 이미 판명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국토교통부가 불법을 양성화시키는 것인지 영상을 보신 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안전원에 국토부 직원들이 가요. 국토부 출신들이 저를 가가지고 저렇게 있어요. 조금 전에도 우리 부의사장, 시 부의사장님 국토부 출신이죠. 행복청 출신입니다. 네? 행복청. 그 전에 국토부 있었잖아요. 그게 그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토부 출신들이 가서 다 방패막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 건설기계 안전이 이게 담보될 수 있을까라고 저는 정말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보셨다시피 국토교통부와 산하단체와의 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음은 소형 타워크레인 국토부 지원 서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등록 지원 신청서고요. 오른쪽이 국토교통부에서 대한건설기계협회 회장에게 발송한 공문 내용입니다. 잘 보이지가 않기에 제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 14년 7월 29일 새로이 건설기계에 포함된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은 2년 이내로 등록하여야 하나 건설기계 등록에 필요한 증빙 서류 확보가 어려워 등록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등록을 위하여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신규 등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부친과 같이 송부하오니 아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상기 건설기계의 등록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지원위원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우리부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 나. 등록지원 필증에 날인되는 대한건설기계협회 회장 인형을 백지에 날인하여 우리부에 제출할 것. 다. 등록지원위원회의 심사 시 제작연도, 수입연도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연식 위조, 연식 임의 변경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이 등록지원 누가 하죠? 대한건설 안전관리원에서 하죠. 국토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그리고 대한건설기계협회 회장 인형을 백지에 날인하여 얼마나 서로 간에 믿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에 협회 회장의 인형을 백지에 날인하여 제출하라 하는지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우리나라의 정부 기관인데 제가 볼 때는 대한건설기계협회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이 세 군데가 그냥 한 회사 같습니다. 마치 그룹처럼 수익을 창출해주기 위하여 이권을 몰아주고 그 일환으로 재작년이죠. 용인 남사에 6,000평의 토지도 구매한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도대체 어떤 단체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1997년 사단법인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출연한 재단법인으로 2015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 2018년 2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기계검사 전문기관으로 최근 건설기계검사 대표기관으로 지정. 자, 요 내용 뒷받침하는 국정감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라는 공공기관이 법인카드로 3년간 3천만 원 넘는 선물을 사서 이사들에게 줬습니다. 현 이사 12명 중 4명은 17년째 재직 중이고 4명은 건설기계 임대업체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사들이 관리 감독은 제대로 하겠습니까? 네, 먼저 관리원 담당하시는 국토교통부의 실장이나 국장이 나와 계십니까? 97년도에 재단법인이 설립되었고
2015년도에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었고 2018년부터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기재부나 국민권익위원회 공직 관련 규정대로 보면은 공직유관단체를 공공기관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리원의 임원 선임 규정을 보겠습니다. 정관을 보니까 이사회가 비상임 이사를 선임하고 또 이사회는 임치위를 선임하고 또 그 임치위가 이사장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 마음대로 비상임 이사도 뽑고 이사장도 선임할 수 있는 그러한 구직입니다. 즉 그들만 조직으로 14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관리원의 경영을 감독해야 할 이사회가 본래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 개조된 3톤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 검증 절차 없이 지원. 2014년 7월 29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3톤 미만 타워크레인 포함으로 3톤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 일괄 등록 업무되면서 국토부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등록 지원을 위탁하여 여기 나옵니다. 등록 지원을 위탁한 부분. 그리고 전국 약 599여 대에 이르는 3톤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이 등록된, 여기서 좀 전에 제가 일괄 등록하였다고 말씀드렸던 599대 곱하기 30만 원 1억 7천이 넘는 금액이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명판 가리입니다. 우선 명판 가리에 대하여 취재한 언론 기자분의 영상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 타워 크레인 수백 대가 야적되어 있는 그 물류센터 타워 크레인 야적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타워 크레인이 위조 변조되고 불법으로 개조되고 이 명판이 뒤바뀌고 국토부는 과연 이것을 몰랐을까요? 옆으로 조금 비켜주시고요. 네, 리펠사에서 원래 부착했던 진짜 진품 명판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조 연도가 2003년으로 제조되어 있고 위조되어 있는 것은 2015년이니까 약 12년간의 연식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신 장비는 다 소형 타워고요. 보셨다시피 명판 가리도 불법이지만 더욱 심한 것은 50LC 타워가 업그레이드되어 63LC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운그레이드하여 불법 개조, 허위 등록을 해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업그레이드한 불법 개조 장비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연식까지 속여가면서. 자, 이러한 것이 과연 국토교통부, 대한건설기계협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묵인 또는 가담이 없었다면 가능했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는 토론 시간에라도 국토부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고로 이제 바로 옆에 보시는 사진은 불법 개조 후 탈거한 조종석을 모아둔 주기장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불법적으로 개조하여 등록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말소된 8톤을 소형타워로 개조 등록. 수많은 불법 개조 장비 중 대표적인 UT100이라는 장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IMF 이전 금강전공에서 생산된 타워크레인 전격 하중 8톤, 집 60m 끝단 하중 1.7톤의 재원을 가지고 있는 타워크레인 KTC608이라는 유인 타워크레인 모델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 31일 모든 3톤 이상
타워 크레인을 등록하는 건설기계관리법의 개정으로 위에 언급된 타워 크레인을 KTC 608로 국토부에 유인타워 건설기계로 등록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근데 이 다음부터 3톤 미만의 소형 타워로 등록하기 위한 불법 개조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최은모 씨는 유인타워 크레인 KTC 608을 무인타워 UT100이라는 무인타워로 다운그레이드 불법 설계 변경하여 건설 현장에서 사용. 설계 변경 과정에서 기존 등록되어 있는 KTC 608을 등록 말소하여 서류상 폐차 처리를 하고 동기종을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리를 받는 소형 타워 크레인 위해 위험 기계 기구로 불법 설계 변경을 합니다. 2016년 말 3톤 이하의 타워 크레인도 건설 기계로 등록하는 건설기계법 개정으로 등록이 의무화함에 따라 KTC 608을 말소 처리 폐차한 유인 타워 크레인을 UT100 소형 타워로 등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KTC 608이라는 대형 타워 크레인을 불법 개조하여 UT100이라는 소형 타워 크레인으로 둔갑시킨 과정을 보셨습니다. 다음은 제작 재원표를 변조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제작 재원표 변조. 자, 왼쪽의 사진이 지금 말씀드렸던 정상적인 KTC 608이고요. 오른쪽의 사진이 불법 개조한 UT100입니다. 자, 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기나 무게 모든 것이 똑같은 장비입니다. 단 재원을 변조하고 조종석을 탈거하여 지상에서 무선 리모컨으로 조종할 수 있게 만든 후 소형 타워로 불법 등록한 것입니다. 과연 시야가 확보된 조종석에서 조종을 하는 것과 조종석을 탈거하고 지상에서 무선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안전할지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소형 타워를 조종하는 조종사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았습니다. 유인과 소형 타워의 작업 비교. 유인 타워 1. 장비 상태를 체감하면서 이상 발생 시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다. 중량물에 의한 타워의 기울임, 풍속, 소음 등. 2. 일일 점검으로 와이어 마모 상태, 브레이크 및 모터의 상태 등을 조종사가 직접 확인함으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저도 타워 조종을 하지만 저희 유인 타워 조종사들은 아침에 올라가서 잠깐만 작동을 해보아도 전날과 비교하여 장비의 이상 유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소형 타워는요. 1. 사각지대로 인한 중대 사고를 야기. 2. 장비와 떨어져 작업하므로 작업 중 이상 현상이나 장비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기가 어렵다. 3. 장비가 완전히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조종자가 점검을 할 수 없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없다. 4. 불안정한 환경에서 1인 다역의 역할로 안전한 조종 업무 수행 불가. 이렇듯 소형 타워는 조종사가 늘 불안정한 환경에서 조종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사유들이 바로 소형 타워의 주된 사고 원인인 것입니다. 어떻게 작업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할지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소형 타워 크레인 사고 사례 사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사진은 다 넘기고요. 제가 마지막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18, 19년에도 사고가 났다는 거죠. 소형 무인 크레인. 예, 예. 무인 타워 크레인죠. 이게 마지막 이제 준비한 사진이고요.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타워 크레인이라 하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어처구니 없는 사고들입니다. 이 사고의 모든 공통점은 3톤 미만 소형 타워 크레인이고요. 5년 이내 중국산 장비,
일어나지 말아야 할 작업 중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타워 크레인이 사고가 나면 누가 죽습니까? 여기 계신 국토부 노동부 공무원들 죽습니까? 그 사장님 죽습니까? 죽는 건 저희 타워 노동자가 죽습니다. 그리고 타워 밑에서 작업하는 노동자가 죽습니다. 근데 왜 우리의 생명이 달린 일에 우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정부기관이 노동자의 생명을 갖고 노는 걸로밖에 저희 노동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사 이동된 건설 산업과의 사무관이었던 조태영은 이 중국산 소형 타워를 안전하다고 장려하고 다녔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산하 단체와 유착 관계로 이권을 몰아주기 위하여 사고 원인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도배하고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아 노동자합을 무력화시키고 노동 상권을 찬탈하기 위한 노동자를 죽이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우리 노동자 또한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저기 위원장님, 다 됐습니다. 예, 24분이니까 이제 예. 좀 줄여주시죠.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 정보기관은 노동자와 국민은 다르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요. 저희가 무조건 싸우자고 들려주는 게 아니고요. 오늘 국토부에서 이성애 국장님 그리고 새로이 부임하신 박정수 과장님 참석해 주시는데요. 이전까지의 철벽을 쳤던 국토부와는 다르게 저희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 않나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어질 토론은 물론 더 이상 소중한 노동자들의 생명을 잃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사정이 한 곳에 모여 논의하고 대화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열려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꼭 노동자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선진 대한민국 건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